자, 2차 전지 관련 분야도 이제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은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네. 좀 그렇고 그 2차 전지 그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그 기업들 몇 개 이렇게 그 분야별로 좀 약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네. 우선 그 양극재 관련 기업들 지금 국내 업체들의 뭐 그 상황이라든가 경쟁력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좀 네. 이슈죠. 거기서 왜냐면 크게 위축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분리막이거든요. 분리막은 필요가 없어요. 네. 아, 근데 이제 양극재 물어보시는 게 양극재는 예.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네. 전고체를 가도.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근데 양극재 업체들이 좀 다만 단점이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 다 잘하잖아요. LNF, 에코프로비엠, 예. 포스코 케미칼은 또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었고 아. 되게 잘하고 있는데 예. 주가가 근데 그걸 반영해서 너무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죠.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미 올라버렸다. 제가 아무리 저도 이쪽 너무 좋게 보지만 네. 주가가 지금 이거를 여기서 신규로 좀 사야 되나 네. 좀 고민이 돼요. 이게 예. 밸류에이션으로는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규 매수는 조금 지금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팔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게 아니라 예. 단지 좀 비싸진 거잖아요. 네. 그럼 비싸지면 가격 조정이 좀 나오면 또 약간 가격 매력이 생기면서 그걸 해소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 가격 조정이 나올 때 더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경쟁력이나 또 아까 제가 전기차 침투율 4.5%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5%. 전기차 침투율이 10% 갈 때까지는 어쨌든 그쪽 그 관련된 밸류체인은 웬만하면 다 올라가거든요. 다 성장한다. 네, 다 성장합니다. 그러면 한 2년 남았어요, 앞으로도. 네. 그래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좀 필요하지만 여기서 그런 이유 때문에 팔 필요는 없다. 단지 가격이 문제지 뭐 밸류에이션, 아니 그러니까 그 경쟁력, 네.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국내 기업들이 전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때 설비 투자를 해줘야 돼요. 네. 이 성장하는 쪽은. 근데 그 다 유상증자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아. 미리 해가지고 예. 돈을 많이 확충해서 설비 투자를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양극재 주들은 좀 하락을 좀 기다리셨다가 네. 좀 비중을 한번 확대해보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아직은 보셔도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흑연에서 이제 실리콘으로 그게 이제 대세가 많이 네. 바뀌어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련 우리 부품 업체들의 어떤 기술력은 어떤지 또 우리 지금 말씀드린 주가 전망도 여기도 꽤 오른 것 같은데 앞으로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음극재는 사실 일본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강자고 원래 한국이 되게 약했어요. 근데 그런가요? 포스코 케미칼이 대표 기업이죠. 사실 국내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흑연 만드는 업체인데, 예. 근데 흑연 이제 그 흑연에다가 이 실리콘, 네. 실리콘을 다 넣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네. 실리콘을 이제 이거를 하면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넣으면 이 부피가 좀 팽창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가 되게 올라가가지고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극재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NCM 계열을 많이 쓰는데 N이 이제 니켈, 니켈. C, 코발트, 망간의 망간, 약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비율에 따라서 뭐 811, 뭐 네. 62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8이면 니켈이 8이잖아요. 네. 니켈 비중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출력이 좋아지고 네. 주행거리 올라가는데, 네. 근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니켈은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너무 넣었다가는 이제 폭발할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음극재라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실리콘을 일부 첨가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다가 너무 많이 첨가. 흑연 전체를 다 바꾸는 게 못해요.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첨가하는 거군요. 지금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흑연에다가 일부 실리콘을 한 10%, 많아야 10%? 아. 5에서 10%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실리콘을 만드는 기업이 그 대주전자 재료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올라갔고 아. 실제로 이 기업이 그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전기차가 있어요. 예. 그게 LG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 기업이 납품하고 있어요, 실제. 네. 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예. 그래서 한번 이슈가 됐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근데 어쨌든 실리콘을 넣으면은 또 안정성이 좀 약간 떨어지니까 네. 거기에 도전제를 넣는데요. 아, 도전제가 넣으면 굉장히 안정성이 또 좋아진대요. 복잡하네요. 예. 그게 나노신소재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한때 네. 작년에 이런 보고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음. 아, 그래서 이제는 양극재만 보지 말고 우리 음극재도 봐야 된다. 네. 아. 음극재가 예. 이 결정인자다. 네. 왜냐하면 양극재는 이미 다 할 만큼 했으니까 네. 음극재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투자가 되면
더 될 거다. 근데 아직은 이쪽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대중화된 건 아니에요. 또 검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실리콘 응급제는 네. 내년이 진짜 진검승부처인 것 같아요. 내년이요? 네, 내년이. 그럼 올해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되겠죠. 아. 그래서 요새 보면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재료,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를 하니까 네. 예. 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 두 기업은 좀 주가 지지부진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내년 보면 좋을 수가 있는 거니까 하반기부터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응급제 하실 때 이쪽에서 흑연이 어쨌든 지금 흑연이 많이 쓰이는데 네.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 흑연을 안 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전고체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대중화돼도 예. 2025년 이후인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는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네. 거의 폭발 위험도 없고 너무나 안정적이고 이 부피도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배터리 회사가 다 만들고 싶어 하는데 어. 지금 기술력이 안 돼서 못 만들어요. 너무 비싸고. 네. 근데 이쪽으로 만약에 갔을 때 예. 양극재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응급제에서는 흑연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 흑연 만드는 기업들은 나중에 진짜 이게 대중화되면 타격 몇 년 후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것도, 위험성이 있군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응급제와 관련된 이제 집 전체로 동박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 어떤 건지 하고 또 요 앞으로 요 관련 업체들의 말하자면 주가 전망도 어떻는지 요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양극, 응극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들이 붙어 있잖아요. 예. 그것들이 이동하는데 그거를 붙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동박,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구리로 만든 박이죠. 이거 이제 전지박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얇게 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얇을 박자 쓰는 거죠.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은박지 생각하면 돼요. 은박지 얇게 은박지. 쫙 피잖아요. 예, 예. 은박 대신에 동박이구나. 예, 예. 예.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은박지 그 요리할 때 예, 예. 그것처럼 정말 얇게 펴야 된대요. 그게 핵심이래요. 이게 얇게 펴면 펼수록 어쨌든 효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얇게 편 거를 예? 음극과 양극에 이게 붙여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붙여주는 건데 이 음극재나 뭐 양극재나 이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SKC, 뭐 일진 머티리얼즈 아니면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이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고 네. 그 생산량 기준으로는 아마 올해 일진 머티리얼즈가 제가 알기로는 2등으로 알고 있고 전 세계에 네. 내년 되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SKC가 아마 전 세계 1위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중국 회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름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왓슨. 네. 중국의 왓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그 기업이 세계 1등인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SK 있잖아요. 지주사. 네. 그 회사 30% 지분 투자를 해놨어요. 왓슨이 예, 아니 SK가. SK가 예. 근데 SKC가 또 따로 있잖아요. 네. 예. 경쟁사인데 네.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나중에 SKC하고 왓슨하고 뭔가 할 것 같은 약간 같은 그룹이잖아요. 네, 네. 지분 투자도 해놨겠다. 예, 예. 그러면은 SKC랑 왓슨하고 같이 하면 예. 그냥 압도적 1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겠는데. SK그룹이. 시장을 장악하게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어쨌든 이쪽은 만드는 업체들이 우리 국내 업체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높고 네. 그 다른 나라도 물론 몇 개 있긴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증설이 워낙 지금 빠르고 잘 돼 있어가지고 되게 좀 좋다고 하고 특히 SK 이 핵심 기술이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얇게 만들어야 된대요. 네. 이 기술력으로는 SKC가 가장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동박도 전고체 배터리 때도 쓰이나요? 네,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극재에 들어가는 거는. 네, 근데 음극재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예. 일단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 동박 이쪽은 대부분의 또 업체들이 하고 있으니까 크게 영향 없는데 음극재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 박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저도 거기까지는 자세히 공부 안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일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전고체를 제가 이제 앞부분에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아직은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게 아직은 몇 년 후의 기술인데 네. 다만 몇 년 후에 이게 진짜로 우리가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상용화가 가까워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전기차 내가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면 피해를 보는 회사랑 뭐 전혀 관계없는 회사 이렇게 좀 잘 구분해서 하실 필요 있는데 지금 당장은 너무 뭐 그거에 함몰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해질 이 관련주도 일단은 뭐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네. 여기도 이미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도 첨보, 뭐 동아기업 같은 경우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예. 주로 이제 동아기업 같은 회사가 전에 액을 좀 만드는 회사인데 한마디로 이제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제 리튬이온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우리가 충전된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할 때 이제 우리가 방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 방전되는 거죠. 예. 배터리가 예. 이동할 때. 근데 이 전자가 이동하는 거를 좀 원활하게 하려면 거기에 이런 이제 그 윤활유 같은 거죠, 한마디로. 네. 전해액이 잘 움직일 수 있게 아.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제 대신에 양극과 음극이 섞이면 안 되니까 중간에 분리막이 있는 거고. 네. 예. 근데 그 사이를 이 전해액을 통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해액 시장이 이제 당연히 이 2차 전지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동아기업. 동아기업이 예전에 그 그러니까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동아기업이 한번 동아 일렉트로룩스라는 그 회사로 이름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전액 지금 대표 기업으로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첨보하고 후성은 좀 뭐냐면 약간 달라요. 그 전해질이라고 있어요. 네. 전해질은 뭐냐면 약간 거기에 이제 그 첨가.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성능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첨보가 만드는 이제 그 전해질 같은 경우는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P 전해질, 뭐 D 전해질, 뭐 F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넣으면 뭐가 좋냐면 그 배터리의 출력이 올라가고 네. 수명이 향상되고 안정성이 향상돼. 이거 조금만 넣어도. 예. 근데 그거 세 개를 다 하는 회사가 첨보예요. 아.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예. 그렇구나. 이거를 다 하는 업체가 전 세계에 뭐 한두 개밖에 없다고. 그렇겠는데요. 주로 이제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니까. 예. 예. 후성은 범용 제품이에요. 예. 그냥 평범하게 쓰이는 그러니까 그 가장 일반적인 그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가 후성이고, 예. 첨보는 거기에 이제 굉장히 특수한 전해질, 남들이 못하는 거. 예. 그걸 넣어서 주가가 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 3번 전해 이쪽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할 거야, 틈새 시장인 거죠. 네. 경쟁도 그만큼 강하지도 않고. 아.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이쪽에서 특히 첨보 같은 기업들이 워낙 경쟁력이 뛰어나니까 예. 계속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그렇죠. 되면 예. 고체 전해질로 바뀌니까 예.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거 네. 지금 이건 액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니까 예. 좀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막 이게 전해액을 이제 가고 못 가게 네, 하는 그런 맞습니다.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분리막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말씀대로 전고체가 되면은 분리막 부분은 이제 아예 필요가 없는 필요가 없는 데고, 그러니까 한동안만 지금 이게 예. 경쟁력이 근데 만약에 유지되겠네요. 근데 이게 애널리스트마다 전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 도요타가 지금 가장 빠르고, 예. 근데 대부분은 2025년도에 뭔가 상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쓴 거 보니까 대중화되는 건 시간 더 걸릴 것 같다. 25년에 나오는데, 왜냐 일단 비쌀 수밖에 없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네. 기술력이 많이 유하니까. 그러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훨씬 싸거든요. 예. 네. 그러면 주행거리 어느 정도 맞추고 안정성만 충족되면 굳이 비싼 우리가 뭐 이런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 가지고 네. 전기차 그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비자들은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기술력이 무조건 좋은 제품을 쓰진 않거든요. 네. 가장 대중적인 걸 써요. 네. 예. 기술력이 좀 떨어져도. 예. 우리 예전에 그 TV도 그렇잖아요. PD 옛날에 벌써 10몇 년 전에 15년 전에 LCD, OLED, PDP 다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성공한 거는 LCD밖에 없잖아요. 네. PDP는 없어지고 예. OLED는 이제 나오고. 예.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LCD가 셋 중에 기술력이 제일 떨어졌어요. 근데 가장 대중화하기 좋았던 모델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전고체에 저는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떤 애널리스트분은 제가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2030년에 전체 배터리 중에 3%가 전고체 배터리일 것 같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렇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예. 너무 겁먹을 필요 없는 겁먹을 거예요. 필요 없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분리막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쪽 관련한 기업들 뭐 밸류체인 그쪽의 경쟁력, 기술 경쟁력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쪽은 SK죠. SK. SK가 거의 전 세계 1등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SK 자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SK 자회사가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상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물적 분할도 했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를 상장시킬 것 같은데, 어쨌든 배터리 분리막도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유지되는 이상 네. 최소 10년은 네. 써야 돼요. 네. 네. 써야 되는데 여기도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진 않고, 네. SK가 그래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제가 알기로는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했잖아요. 그게 LG 배터리 썼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SK 배터리를 쓴 그 전기차는
화재 사고가 난 뉴스를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삼성도 그러네. 한번 났었고.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분리막 기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근데 SK 배터리는 자기네 그 분리막을 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경쟁력이 뛰어난 걸 입증한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이 분리막이 이게 왜 자꾸 그 화재 사고가 발생하냐면 예. 이 양극과 음극이 서로 이렇게 섞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양극과 음극 간에 이게 약간의 그 찌꺼기 같은 그런 금속 물질이 조금씩은 남는데요. 근데 나중에 그게 섞여버릴 수가 있대요. 아. 중간에서. 아. 근데 분리막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섞여버리면 이게 터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결국 양극이 섞이는 예. 거니까. 그래서 분리막 기술이 월등히 좋으면 그런 사고가 발생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분리막을 뚫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분리막의 기술력은 저는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왜냐하면 배터리 화재 사고를 그러니까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그거니까 섞여버리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의 그 자회사 가치는 더욱더 좀 부각될 수밖에 없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 요 결과가 이제 뭐 곧 나올 텐데요. 뭐 1심 판결대로만 그냥 만약 갔을 경우에는 좀 파장이 좀 클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게 되게 민감하긴 한데. 예, 민감하죠.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도 빨리 합의하길 원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조지아 공장이 한 3조 들여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지아 공장, 그러니까 조지아주에서 투자한 것 치고는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규모가. 아. 그럼 거기 고용이 지금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되면 이노베이션은 미국 사업 접어야 되거든요. 네. 할 수가 없어요. 예. 법에 의하면. 예. 근데 이게 최종 소송 결과 나온다고 해도 60일간의 유예기간 준대요. 아. 60일 동안 LG랑 SK랑 합의할 수는 있어요. 아. 그 안에 합의만 하면 이제 깨끗하게 끝나는 건데 만약에 60일간 또 합의가 안 되면 이제 SK는 사업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미국도 바라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고용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 한 정치인분께서 그 얘기 했더라고요. 두 업체가 합의하는 게 낫지 않냐. 국익을 위해서라도. 네. 왜냐면 그 미국에 지금 이렇게 진출을 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SK가 만약에 미국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뭐 지금 미국에 지금 뭐 그 공장 짓고 있는 그 폭스바겐이 있거든요. 네. 폭스바겐 전기차에 납품을 하기로 이미 계약이 돼 있나 봐요. 그럼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네. 이 국가적으로도 좀 매출액 손실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금 각 정치권이나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뭔가 좀 합의되길 원하는데 근데 왜 자꾸 합의가 안 되냐면요. 서로 간에 좀 간극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금액 차이가. 예, 금액 차이가 그 기사를 본 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LG 화학은 2.8조 원 정도 예상하는 것 네. 같고 이 정도는 다 받아야 되겠다. 받아야겠다.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1조가 안 돼요. 네. 예. 그 정도 제시한 것 같아요. 우린 1조 이상 못 준다. 금액 차가 한 2조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SK가 좀 더 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SK는 이걸 안 하면 그 미국 사업을 접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방법은 이제 양 업체가 조금 SK는 좀 올리고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SK는 좀 올리고 LG화학은 좀 낮추는 건데 결국 LG화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키를 쥐고 있는 게 LG화학이잖아요. 네. 일단은 자기네가 먼저 이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LG화학이 전향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합의를 할지 아니면 계속 지금 그냥 유지를 하면서 이노베이션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금액을 크게 부르고 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일 정도 지금 남았으니까 네. 아직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합의는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